자, 이제 테마 6번은요. 도시개발법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가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실시 계획, 도시개발 조합까지 요 지정과 관련된 내용들 어떤 핵심 사항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이 원칙이죠. 여기 시도지사는 4명을 말하죠. 원래는 5명이었지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빠진 4명이 말하고요. 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는 경우 5가지가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이 되는 적이 2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는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예.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자, 초등학 용지를 확보해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고 자, 도로나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해야 되지만 이런 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 2가지를 갖추었을 때는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도시지역 외의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혁신도시 같은 경우 단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정하지 못하고요.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규모를 그때그때 별도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 또는 제한하려고 할 때는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기초조사 할 수 있다. 이거는 임의적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초조사 할 수 있다죠. 임의적이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필수 사항이 됩니다. 원래 공청회는요. 임의적 사항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임의사항. 그렇지만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역시 포함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지역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걸 정리하셔야겠죠. 도시개발구역에서 관상용 중목이 임시식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시험에 나왔었죠. 단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우리 지정권자라 그러죠.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인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핵심 이거죠. 서로 떨어집니다. 서로 인접한이 아니죠.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지정권자는요. 자, 우리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시험 나온 이거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라는 뜻이에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그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있었죠. 그거 다 체크해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요거죠.
자,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수용 방식 아니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항상 분쟁이 있기 때문에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요거 환지 방식 사업할 때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받는 요건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이때 원래 아까 동의를 받으라 그랬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요. 이때는 아주 공정하게 사업 시행하겠죠.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 그래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총 4가지가 있는데 다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어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이 상세한 목록 작성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나중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순환 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핵심 단어 순환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린 이 4가지는요.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산정할 때는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왔죠. 왜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면적을 산정해야지만 국가 지자체도 동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바로 부합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답니다. 자, 이제 목적 사업이 달성이 돼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목적 사업 달성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됩니다. 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의무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하고 공공시행자는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공시행자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최근에 한 2번 정도 시험에 나왔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최근에 너무나 많이 나왔죠.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지정을 제한하지 못하는 자, 국가, 지자체, 조합은 지정을 제한할 수가 없고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은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보다 하위계획이라는 거죠.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실시계획에는요. 건물 짓을 때 나오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됩니다.
지정권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듣고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대도시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뻔한 절차죠. 자기보다 계급 낮은 자의 의견 듣는 거. 하지만 시험에는 한 2번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자,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의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조합 매년 시험 나오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 7명입니다. 그래서 7명을 세워놓고 등에다가 한 글자씩 쓰는 거예요. 도시개발조합하고 끝에 점을 찍으면 7명이 되죠.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인가 신청할 때는 그냥 못하죠.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동의요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설립 등기했을 때 조합이 성립되는 거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요.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거죠. 당연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원래 우리 공법에서는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인가 받은 거 변경은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경미한 사항 변경은 다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죠. 여기서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왜요? 주된 자가 들어가는데 경미한 사항으로서 인가 다시 받지 않고 신고하면 된다.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이것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바꿨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요. 자, 이제 우리 민법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가 있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자, 감사입니다. 절대 다른 이사가 아니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사실 체크하셔야 되고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임의기간.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청에 동의를 처리한 경우에는요.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자,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앞에 자만 따서 외워야 돼요. 정계환시를 갖다가 해임한다는 거죠. 예. 정계환시를 총회에서 해임한다. 그래서 대의원회는 원래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게 대의원회인데요. 이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하지 못하고 오로지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거, 오로지 총회만이 하고 대의원회가 대행하지 못하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조합 임원의 선임인데 임원은 조합장이 있고요. 이사, 감사가 있죠. 시험에서는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정계환시를 해임하겠습니다. 총회에서. 예. 자, 여기까지 우리 도시개발조합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 도시개발조합은 매년 시험 나옵니다.
반드시 핵심 사항을 잘 정리하고 가셔야겠습니다.